한 해 동안 주가가 3배, 아니 그러니까 200% 넘게 오른 회사가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회처럼 보이면서도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버스는 떠난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딜레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타이밍이 정말 절묘한 게 며칠 뒤인 12월 17일에 아주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네, 지금 시장의 모든 눈이 마이크론으로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발표 하나에 앞으로의 방향이 갈릴 수 있는 뭐랄까 중요한 순간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합니다. 이 뜨거운 상승세에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까? 아니면 너무 위험한 불장난일까? 좋습니다. 마이크론을 둘러싼 시장의 거대한 파도부터 회사의 속사정, 그리고 현재 가치까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화에서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런 결론보다는요. 도대체 왜 이런 폭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엔진을 한번 열어보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엔진이요. 네, 인공지능 AI라는 이 거대한 태풍 속에서 마이크론이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회가 실제 숫자로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마이크론이 왜 이렇게 뜨거운 건가요? 역시 모든 길은 AI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AI 서버다, AI PC다 하면서 세상이 온통 AI로 시끄러운데 결국 이걸 돌리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AI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기억하고 빨리 처리해야 하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식량처럼 취급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식량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부족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기근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달에만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계약 가격이 80%에서 100%까지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달 만에 가격이 2배가 됐다는 건데 와,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저도 그 숫자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부품 가격은 분기별로 몇 %씩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달 만에 2배라니. 시장이 얼마나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신호인 거죠. 이게 잠깐 이러다 마는 게 아닐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곳에서는 이런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솔직히 너무 먼 미래 같아서 잘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정말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 장밋빛 전망이 지금은 지배적이긴 합니다. 다만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항상 이런 슈퍼사이클 예측이 나오면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곤 하죠. 늘 나온 레퍼토리군요. 네, 물론 지금의 AI 수요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긴 합니다. 하지만 2028년까지라는 전망은요, 현재의 AI 수요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성장한다는 아주 강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리스크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이 마이크론 실적에 그대로 꽂히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경제학의 가장 단순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다. 네, 그러면 파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마이크론의 이익률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가요? 지난 회계년도에 마이크론의 비일반 회계 기준, 즉 넌갭 영업이익률이 4배 가까이 뛰어서 29%를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넌갭이라면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좋은 질문입니다. 회계에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넌갭은 M&A 비용이라든지 구조조정 비용 같은 일회성 비용들. 네, 사업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일회성 요인들을 싹 걷어내고 순수하게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말하자면 선수의 순수 실력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 빼고 순수하게 반도체 팔아서 남긴 이익률이 3배가 뛰었다는 거군요. 네. 아니, 매출이 아니라 이익률이 4배라는 건 보통은 매출이 늘면 이익도 따라오는 수준인데 이익률 자체가 이렇게 뛰었다는 건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가가 극적으로 줄었거나 아니면 파는 물건의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후자에 가깝죠. 원가는 비슷한데 제품 가격을 2배로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요. 와, 그 결과 주당 순이익 EPS는 무려 537%나 증가해서
8.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537%요? 네, 시장 상황이 좋아지는 게 한 기업의 체질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완벽한 사례죠. 심지어 분석가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순이익이 또 2배로 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쟁사들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유독 마이크론이 이 파도를 잘 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핵심입니다. 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이죠. 실행력. 마이크론이 그걸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 전체가 커지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들의 영역을 뺏어오고 있어요. 파일을 뺏어온다고요? 네, 2023년 3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이 25.7%로 나왔는데 1년 전보다 3.7%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치열한 시장에서 점유율 1%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하면 엄청난 성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쟁사 파일을 뺏어오고 있더니 그 비결이 뭘까요? 역시 요즘 가장 핫하다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마이크론이 AI 시대의 귀족이라 불리는 HBM에 사활을 걸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생산량을 늘린 전략이 정확히 먹혀 들어간 거죠. 아, 그런데 HBM 전략이 왜 중요한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기술력 그 이상이다. 네, 바로 돈이 되기 때문이죠. 즉, 수익성이 차원이 다릅니다. 수익성이 다르다는 건 일반 D램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뜻이겠군요. 훨씬 비싼 정도가 아닙니다. 마이크론의 사업 부문 중에 AI 서버용 메모리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부문이 있는데 이게 전체 매출의 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절반이 넘네요. 그런데 이 부문의 매출 총 이익률이 무려 52%에 달해요. 52%요? 네, 회사 전체 평균 이익률이 41%인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잠시만요. 그럼 지금 시장의 열광이 단순히 D램 가격 상승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마이크론이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를 그냥 D램이 아니라 훨씬 비싸고 이익이 많이 남는 HBM 같은 부품 위주로, 그러니까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대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방식의 질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질이 바뀐다. 네, 회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부의 이익률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건 앞으로 그 사업부 비중이 커질수록 회사 전체의 수익성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마이크론 경영진이 계속해서 HBM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고 자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셈이죠. 와, 시장 환경도 완벽하고 그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돈이 되는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괜찮은 가격인가? 네, 바로 그 질문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게 핵심이죠.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을 볼 때 흔히 쓰는 잣대가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랍니다. PER이요? 현재 마이크론의 PER이 32배 정도 됩니다. 32배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숫자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평균 PER이 한 34배 정도거든요. 아, 34배. 그렇게 보면 마이크론이 오히려 평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오, 미친 듯이 비싸다거나 거품이 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고평가 상태는 아니군요. 오히려 평균보다 살짝 싸다는 게 의외인데요? 더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본 건 과거 실적 기준이고요. 네.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선행 PER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행 PER. 이게 15배에 불과합니다. 15배요? 아니, 현재 PER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허허. 미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계산기에 미리 다 입력해 놓은 숫자 같아서요. 시장이 너무 김칫국부터 마시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마이크론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죠. 아, 하지만 투자자들은 바로 그 미래에 대한 기대에 돈을 거는 거니까요. 선행 PER이 낮다는 건 지금 주가는 좀 비싸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 회사가 벌어들일 어마어마한 이익을 생각하면 오히려 싸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논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시장 분석가들이 마이크론이 올해 주당 17.27달러의 순이익을 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7.27달러요? 그리고 1년 뒤에 이 회사의 PER이 한 25배 수준에서 거래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PER 25배라면 지금 나스닥 평균인 34배보다는 낮고 현재 선행 PER 15배보다는 높으니까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럴 경우 마이크론의 적정 주가는 주당 순이익 17.27달러에 25를 곱해서 432달러가 나오네요. 네, 432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약 241달러니까 앞으로 71% 정도 더 오를 공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71%요? 물론 이건 여러 가정이 깔린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왜 여전히 마이크론을 매력적으로 보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앞으로의 이익 성장이 워낙 폭발적일 걸로 기대되니까 지금의 높은 주가도 충분히 정당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이라는 한 기업을 둘러싼 여러 겹의 포장지를 벗겨본 느낌인데요. 네. 첫째, AI가 촉발한 메모리 반도체 대란이 마이크론에게 완벽에 가까운 외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그렇죠. 둘째, 마이크론은 이런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데 아니라 HBM 같은 고수익 제품에 집중해서 경쟁사들의 목까지 뺏어오며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걸 넘어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표현이네요.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이 완벽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1년 만에 3배나 뛰었지만 미래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감안하면 지금의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낮은 선행 PER이 그 근거가 되고요.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서 다가오는 12월 17일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미래 전망치까지 올려잡는 이른바 비트앤레이즈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거군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마이크론의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기에 충분합니다. AI 수요가 계속되고 마이크론이 지금처럼 전략을 잘 실행해 나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이 모든 좋은 소식이 이미 주가에 전부 다 녹아있는 건 아닐까?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마이크론이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그냥 시장 예상치에 딱 들어맞는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요? 글쎄요. 주가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때로는 너무 뜨거운 시장에서는 그냥 좋은 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12월 17일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잠재적인 보상만큼이나 함께 저울질해봐야 할 리스크가 바로 이 지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